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언니 김지연입니다. 저희 사연들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사연들을 받다 보니까 너무나 다른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은 그러한 사연들이 있어서 진짜 제가 어렵게 모신 전문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유명하시죠? 양재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훈남이 나오니까 바로 스튜디오가 밝아지고 우리 스태프들 여자가 많아서 다 제가 사연 먼저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35세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1년간의 연애를 끝내고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에게 성고민이란 남 이야기였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3번, 남편과는 속궁합도 너무 잘 맞았고 보고만 있어도 좋은 달달한 신혼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런데 신혼여행 중에 걸려온 전화 한 통,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얘야, 지연이가 종손이라 애를 빨리 가져야 된다.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신혼을 즐긴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아들부터 낳아라. 로맨틱한 첫날 밤이 애를 갖기 위한 작업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노력을 했지만 아이는 바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와 제가 피임약을 먹는 게 아니냐며 의심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컸습니다. 애만 가지면 끝나겠지 싶은 마음에 술 먹고 들어와 인사불성인 남편을 깨워서 하기도 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에도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남편은 점점 성욕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잠자리를 할 때 항상 화가 나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결혼 8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잔소리 심하던 시어머니도 고요해졌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이제 저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욕구만 없어진 게 아니라 제 앞에서 자꾸 죽어버리네요. 처음엔 건강이 안 좋은가 했는데 혼자서는 잘 되나 봅니다. 비뇨의학과에 가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자꾸 화가 난 제 얼굴이 상상이 돼서 그런 거다. 트라우마 같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다시 남편과 뜨거웠던 사이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 혹시 진료하면서 만난 적이 있으세요? 뭐 여기서 성적인 내용만 빼면은 뭐 종종 보는 사연이죠. 요즘에도 이런 시어머니가 있을까? 요즘에도 이런 남편이 있을까? 또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 싶어요. 네. 보일간지에서 20대, 30대 결혼 안 한 남성, 여성 대상으로 결혼에 긍정적인 사람들의 퍼센트를 조사한 게 있는데 네. 결혼 안 한 여성 중에서 결혼에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30%가 안 돼요. 그리고 남성은 60%가 안 돼요. 50 몇 %. 중요한 건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단 말이에요. 네. 이미 현재 20대, 30대 결혼하는 남성 중에 절반은 결혼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남자 아들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일단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네.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시민성 발기부전이죠. 네. 남성분은 발기부전 환자분이 오셨을 때 다른 데서도 안 되느냐 물어봤을 때 된다고 하면 다 시민성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남편이 전형적이죠. 이유도 명확하게 나와 있죠. 주 원인은 시어머니인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은 이제 숙제가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부부관계라는 것도 좋아서 해야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리고 우린 이걸 해야만 해. 그리고 심지어 이거 그냥 했겠어요? 배란일 맞춰서 그쵸. 술 먹고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하고 맞아요. 부부싸움하고도 하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땡기지가 않는 상황에서 억지로 신체 행위, 육체 행위를 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굉장히 좀 굴욕적일 수도 있고요. 좌절감도 느끼고 자존감의 상처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제일 큰 피해자는 이분인데 이분 또한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냐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바꿔 얘기하면 남편 입장에서도 내가 애 만드는 기계냐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물론 이것의 모든 원인은 시어머니한테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죠. 결론은 시민성 발기부전인 거고 네. 여기서 치료를 이제 해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은 그렇게 한다 치고 저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혼여행 첫날 밤에 시어머니가 전화한 것도 정말 몰상식한 거고요. 심지어 피임약 먹느냐고 의심하죠. 집으로 찾아와서 내 서랍을 뒤졌단 말이에요. 이때 한번 중요하게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내렸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쵸. 남편 아무 역할을 안 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 계속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 남편이 되게 웃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네가 화나서 나한테 덤비던 모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너랑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든 거는 당신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은 본인이 방관한 게 부인에게 어떤 상처가 됐는지 그리고
본인과 부인 사이의 부부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독립,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거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인의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네. 남편은 교육이 필요한 거죠. 교육이 필요하고 네. 시민성 발기부전은 치료를 하고 교육은 필요하고 아내분은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그래야지 두 분이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경우에 되게 사연자분들이나 본인이 고민을 하는 게 비뇨의학과에 먼저 가야 할지 정신의학과를 먼저 가야 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과를 먼저 가서 진료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일단 이런 정신건강의학과적 접근이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남편분의 성향을 대충 봤을 때 당신 가서 치료를 받아봐라, 상담을 받아봐라라고 했을 때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이 남편은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가 오히려 치료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 나가시려면 이 아들이 부모로 어머니로부터 좀 독립해서 마마보이에서 벗어나서 좀 제대로 된 성인, 남편, 가장, 아빠가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치료를 함께 받으시면서 남편이 좀 그런 가이드를 좀 받으시고 본인이 현재 어떤 상태고 정신적으로 어떤 것들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직면을 받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심각한 사연이었네요. 저는 그냥 시민성 발기부전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지금 다각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나의 결론일 뿐이고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실타래가 있네요. 그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랑받는 이쁜 며느리 이런 거 포기하세요. 그런 인정 욕구를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시어머니가 나에게 요구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을 편하게 먹으셨으면 이런 부부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자꾸 본인 탓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의 그런 얘기에 대해서 위로도 필요할 것 같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좀 이쁨 받는 며느리 혹은 이쁨 받는 아내 이런 역할에서 좀 탈피하려는 노력도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 탓은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 너무 귀가 되게 힐링되는 기분이고요. 눈, 귀 다 즐겁네 오늘. 이런 느낌 계속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양부르의 정신세계 네, 들어가서 구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